네,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예, 에, 오늘 따로 특별히 기록할 내용이 있어서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28일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사망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사법정의가 죽은 날입니다. 예, 오늘 2022년 7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특별 2부 재판부에서 대법관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으로 구성된 대법원 특별 2부에서 인천 연수울 지난 총선 4.15 총선의 인천 연수울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양산을 선거 무효 소송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거는 2년 3개월을 끌어온 선거 무효 소송 이 자체도 위법이지만 결과적으로 사법정의가 자기 스스로 사망 선고를 한 그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기록을 다른 유튜브 영상을 인용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선거 이후 집회 연설을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교안입니다. 제가 오늘 1시 반부터 계속 대법원을 주시하고 대법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정말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도된 바에 의해서만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선거 무효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군지를 밝힐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까? 시민에게 있습니까? 시민이 그걸 어떻게 밝힙니까? 수사권 가지고 있고 재판권 가지고 있는 정부가 지키고 법원이 밝혀야 될 일 아닙니까? 제가 민경욱 의원 재판을 봤는데 증인 몇 명 조사했습니까? 1년 3개월 동안 그 몇 명을 조사하느라고 시간을 끌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조사도 한 겁니까? 여러분 대법원이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소송 조사 제대로 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놓고 책임을 국민들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 돈 받은 거 있습니까? 무슨 자리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을 국사에서 모여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찾아서 냈으면 그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정부가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을 뭐 했습니까? 검찰 뭐 했어요? 재판하는 과정은 감정의견을 구경하는 것입니까? 이게 민사 소송입니까? 정부가 밝히고 법원이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년 3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증명하지 못했다. 누구를 지금 피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조사하지 못한 자들이 누구에게 주체가 누군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재판 선고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분 걸렸습니까? 저는 적어도 1시간 반 걸릴 거 예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까? 그거를 5분 7분만 때 끝낸 겁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왜 1시간 반 이상 해야 될 것을 5분 7분에 끝냈겠습니까?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때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수없이 냈는데 이거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바라는 거예요. 개법관 자격이 있습니까? 사유로는 특정선거입니다. 사유로는 가짜 선거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든 사실은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지금 여러분 손에 있고 내 손 안에 있고 우리 국민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도외시하고 모른 체하고 선거무효 소송 시각이라니요. 이건 제 정신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했지만 이것은 가짜 투표나 마찬가지로 가짜 판결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다시 설 것입니다. 국민의 법정에 다시 설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결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 번 많은 기회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유권자가 도저히 투표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이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게 선거무효 소송이 아니라면 선거무효가 아니라면 뭐가 선거무효입니까 여러분? 저는 평생을 부정선거 감안했던 사람인데 이런 불법 증거물들은 도대체 보지를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별별짓 다 하는 과정에서 별몇 부정행위를 다 했는데 제대로 1분 만에 5분 만에 시각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투표관리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법관들 앞에서 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일장기 표지 같은 거 그런 거 본 일 없다고 그랬죠? 요원들도 없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주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를 그 원인과 절차를 국민도로 밝혀하고요.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직무유기죠. 명백한 직무유기고 명백한 반민주주의입니다. 권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반드시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정선거 사범 수사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선거 전문가 자체가 없어요. 별로. 저는 24년 동안 평생을 공안부에 근무하면서 간섭 잡고 부정선거 사범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최고의 전문가. 저는 제 자랑을 안 해요. 근데 이것을 팩트를 얘기하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말합니다. 최고의 부정선거 사범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가짜 수용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입 닫고 있겠습니까? 그래서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죄 선고났다고 하는 이 가짜 판결 정말 역대에 없었던 정말 역대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현장에 가신 참관인들 다 보셨죠? 이런 가짜 표지를 보고 어떻게 증거가 없다고 합니까? 어떻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합니까? 보자들 미친 거 아닙니까? 몰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가장 처절한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수사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하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부정선거 인정하지 않는 자 국민의 처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비상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상한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대장정, 그 처절한 투쟁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자유대한민국 지켜냅시다. 선거의 지켜냅시다. 우리가 우리를 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 벌어집니다. 무너지게 놔두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터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정말 오늘 대법원의 이 선고 정말 좀 속상한데 좀 어떤 내용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대법원이 선고 무효 소송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 사유가 참 황당합니다. 지금 제가 그 언론을 통해서 들어본 기각 사유는 뭐냐면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그 당신들이 증명해야지 왜 여기다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할 거를 안 하고서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선거무효 소송 기각이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국민들이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셔서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을 대법원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그 대법원 주재한 그 회의에서 심리 과정에서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증인들이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거, 그거 보지 못했다. 내가 그걸로 나눠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송도 이 투표소, 거기 1900장 중에 1000여 장이 소위 일장기 투표지. 절반이 넘죠. 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뻘겋게 돼 있는, 이게 투표관리관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이런 것이 반 이상 1000장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변호사들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왜 나왔는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설명 없이 밝히지 못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조차 증명되지 못했다. 내가 맨 처음 얘기할 적에 4.15는 부정선거다. 누가 이런 부정선거를 했는지를 밝히라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게도 얘기하고 검찰에도 얘기하고 선관위에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대법원도 들었어야 되죠. 아무 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년 3개월 됐습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될 선거 소송 사무를 그냥 방치하다가 이 방치도 장기화되면 불법입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입증이 안 됐다. 정말 황당한 판결을 저는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판결을 한 자들 우리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런 판결을 한 자들 조재현,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이동원 역사가 다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판결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쪽에다가 너네들이 범인을 못 찾았으니 뭐 할 수 없다. 범인은 검찰이 찾고 특검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검찰에 찾도록 촉구를 했고 그거를 법원도 예를 들면 법원도 조회를 했습니까? 수사 상황을 조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증인은 제대로 했습니까? 그거 그냥 1년 넘게 끌다가 투표관리관 아까 이제 송도 이 투표소 투표관리관 데리고 와라 해도 그냥 끌다가 대충 하고 말아버렸어요. 여기 증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그 사람 말고 정말 부정선거의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증거를. 부실 수사해놓고 수사 안 한 채 너희들이 밝히지 못했다라고 선거무효소송 기각하는 이런 자들이 과연 법관입니까? 저는 그런 법관 난생 처음 봤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또 너무나 명백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장기 투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도장이 누구 도장인지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도장이 관리관 도장이 네. 찍혀야 제대로 된 투표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 투표용지는 인쇄소에 가면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막 기표했다고 그게 유효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야 이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그게 누구 도장인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인을 찍을 것. 둘째, 그게 누구의 사진이 인장인지가 확인될 것. 이게 조건이 갖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4.15 총선에 썼던 것은 소위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거는 투표관리관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거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선관에 직접 제작해가지고 자기 투표 돌렸는데 그것이 결국 이렇게 엉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선거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봐도 컨닝 하나만 해도 시험장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지금 천장 정말 전 기가 막힙니다. 그 중에 지난 재검표 과정에서 천장 중에 200 몇십 장은 그러니까 한두 장이 아니라 200장 넘게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됐다가 재검표하면서 무효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선거무효 소송 기각을 해버린다? 저는 법조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일반일 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선거사법 많이 다뤄본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거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투쟁이나 뭐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126곳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서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 우선 그 판결이 엉터리 판결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오늘 2군데를 했으니까 남은 것이 124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오늘 여러분 우리 투쟁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이거는 누구 개인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총력 투쟁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방대, 가세연, 이 자유민주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려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좀 법원 판결은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지난 4.15 총선은 좀 납득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 4.15 총선은 좀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직접을 얘기를 하셨어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총리가 한 말씀이라고 이니까 네. 책임을 좀 같이 공유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수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검찰에서 바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총리니까 여야 간에 합의를 시켜서 특검할 수 있습니다. 예, 특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중에도 특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검찰로는 수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특검을 하도록 여야 간에 또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병행해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좀 화가 나고 좀 황당한 판결인데 또 다른 대법관들이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냥 편승해서 이런 식으로 또 판결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느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더 지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대법원이 아예 처음부터 5곳에서만 재검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나머지 120 몇 개입니까? 120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 준용해서 처리하자고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신뢰할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126곳에 정말 선거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126개 중에서 5곳만 재검표해보고 나머지는 이걸로 그냥 퉁치자.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지금 그 한 건 한 건이 생명과도 같은 그 후보들의 생명과도 같은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인데 그래서 선거무효성을 낸 것인데 5개만 해보고 나머지 퉁친다. 이거는 정말 특검을 하고 언론에서 정말 침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6개 중에 5곳만 국민입니까? 나머지도 국민이고 보통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겠다고 선거에 나왔던 후보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126명 중에 5곳만 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준용해서 처리하고 만다. 나는 이런 법률은 이런 판단은 난 본 일이 없습니다. 10명, 100명이 때렸는데 그중에 5명만 조사해보고 이 사람이 혐의 있으면 나머지도 혐의 있고 이 사람이 혐의 없으면 나머지도 혐의 없다. 이게 정말 뭡니까? 정말 제 입에서 욕이 다 나옵니다. 이런 정말 못된 대법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금 재판 다 끝났다고 다 갔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담아져서 지금까지도 심야 농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혹시 근처에 계시다면 지금 서초 대법원 정문 앞으로 많이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재검표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사실 저희가 재검표 요구를 할 때만 해도 뭐 63대 36, 0.39 같은 데이터적인 걸 관련해서 저희가 재검표 요구했더니 막상 재검표라니까 배추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뭐 이상하게 잘라진 투표지 이런 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거구를 다 열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126곳 중에 5개만 할 게 아니라 나머지 다 뒤져봐야 됩니다. 아마 전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재검표 요청을 신청한 곳 이거는 샅샅이 다 뒤져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지난 일이 아닙니다. 지난 일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막아낼 과제를 좀 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경제살릴 정책을 내고 별별 거 다 해도 이렇게 부정선거로 틀을 가져가 버리면 대통령 되고 또 국회의원 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겠습니까?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1000표가 나왔건 뭐 수백 장이 나왔건
이 투표 결과를 뒤집는 데는 영향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선거 지실찾기 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법원의 판결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민경욱 대표가 한 3,000표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 이 투표소에서 1000여 장의 가짜 투표지가 나왔는데 그걸 다 유효로 하고 200 몇십 표만 무효로 했어요. 그러니까 200 몇십 표 가지고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000표를 진 사람에게 200표를 넘게 이렇게 다시 되찾아와야 의미가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오스트리아에서는 단 한 표 부정선거 부정투표 본 것을 보고 그대로 다 선거 무효성을 판결했어요. 지금 가짜가 섞여 있는데 나머지가 진정한 거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못 봤으면 확인이 안 됐으면 모르되 200 몇십 표가 무효표가 유효표를 했던 것을 되찾아가지고 했는데 근데 전체 선거에 영향이 없다. 정말 저는 미친 재판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쪽도 다 조사를 해보면 선거 바뀝니다. 저는 영등포 뭡니까 연서 어디예요? 민경우야. 연수구을 부정선거였다고 봅니다. 네. 정말 면밀하게 재판해서 이 부정선거를 행한 자들 처벌해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의 입장은 그 니들이 밝히라 이거예요. 그럼 뭐하러 법원이 있습니까? 뭐하러 검찰이 있습니까? 뭐하러 경찰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증거를 다 구방대가 또 시민들이 다 모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대법원도 갖다 줬고 검찰 다 갖다 줬고 그러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소송을 낸 당사자에게 입증이 안 됐다라고 말을 합니까? 또 입증을 위한 노력을 대법원이 하기는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뒤에 와서 이제 부모 탓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정권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범인을 알아서 잡아오라는 오늘 법원 판결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강도 피해자가 이제 경찰에다 신고했는데 네가 강도 왜 못 잡아왔어?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건데 지금 사실 또 화가 나는 게 이미 황교안 대표께서는 사실 강도 잡아다 줬어요. 그렇죠. 다 잡아다 줬는데 증거를 다 줬는데 자백을 안 했다고. 네, 웬 단순 자백한 증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무슨 투표관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자기가 그런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현장에서 그걸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일장기 투표지 한 장도 못 봤답니다. 그런데 재검표니까 나왔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뭐 조사를 해보고 확인해보고 압수수색해보고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딱 달랑 재판 그 증인 두 사람 얘기 들어보고 기각이. 난 정말 이런 것이 민주주의냐 이런 것이 법치냐 깊은 회의 갖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실 황교안 대표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안검사셨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사범 전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통진당 부정 경선 사건 때도 붙어있는 투표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였지 않습니까? 이미 저희는 지금 붙어있는 투표지는 이미 수두룩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기수로 할 때마다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왔어요. 이 붙어있는 투표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지금 대부분 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사전투표는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롤 프린터에서 한 장씩 뽑는 거예요. 사람이 사전투표를 누가 하러 올지 모르니까 미리 뽑아놓을 수가 없죠. 사람이 오면 신원 확인해가지고 한 장씩 뽑아서 주는 겁니다. 그걸 투표해가지고 투표함에 넣었다가 이제 얘기하니까 재검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것들이 붙어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은 롤 프린터에서 하나씩 뽑은 게 아니라 인쇄소에서 나중에 재검표에 대비해서 가짜 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그 자르는 과정에서 본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붙은 겁니다. 예, 달리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이미 다 증거인데도 왜 채택이 안 됐을까요? 이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재검표 과정에서 이게 붙어 있다라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죠. 그 대법관들이 그 중에 일부를 받았어요. 네. 일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검표 현장에서 제 기억에 한 7, 80장이 나왔으면 네. 한 2장 정도만 채택을 해요. 네. 그 나머지는 똑같은 것이니까 안 받겠다. 네. 조재현 대법관이 그랬어요. 네네. 그거라도 가지고 제대로 제정신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이게 증거가 없습니까? 있을 수 없는 표지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 당시 재판했던 재판관들이 여러 건이 있었다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그 판단 안 하고 그냥 이게 증거가 없다라고 기각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예. 아,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일인데, 뭐, 당장 이제 앞으로의 좀, 뭐, 아직 계획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혹시 좀 계획이나 뭐 있으시면 혹시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싸우실 계획이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거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24곳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참담한 판결 선고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한 번의 내 싸움을 처절하게 해낼 것입니다. 대법관이 우리가 증거를 냈는데도 비슷한 게 이미 접수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기각이다. 안 받겠다. 이런 행태. 그때 우리 참관인들이나 또 후보 소송을 냈던 이분들 당사자들이 그것도 받았어요. 네. 변호인들이 받았어요. 저는 우리 그것부터 이제 다시 고쳐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증거들을 국민들에게 다시 현시해야 되겠어요.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만약에 우리 저 재판에 보면 국민 뭡니까 배심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라도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전달해서 좀 제정신을 차리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그동안 이 부정선거 진실찾기 여러 가지 좀 암초가 있었던 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였어요. 당대표라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암초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바로 이만희 의원이 바로 그 한덕수 총리한테 이거 부정선거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그 대표님께서도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 좀 많이 만나서 이런 부정선거 진실찾기 관련해서 좀 많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방법,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어떠실까요? 어제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이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짜 국회의원들을 쫓아낼 방법.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밝혀서 이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법 개정 못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일을 합니까?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 부수법은 다 고쳐야 되는데 또 우리가 뭐 어떻게 기소하고 해봐도 대법원 그대로 있으니 저게 하나 고쳐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국회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틀을 바꾸는 방법은 부정선거 밝히는 것이죠. 예.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4.15 총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또 2년 뒤에 있을 총선 이런 데도 다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건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틀을 가지고 지금 180석을 만들었어요. 네,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이 자들을 쫓아내고 이 가짜 국회의원들을 쫓아내서 다시 선거를 치르면 우리가 70%는 얻을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단순히 지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2년 뒤에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진실 찾기는 반드시 우리 이 나와주신 이 고마운 애국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정말 이거 왜 이 집회 왜 중요한지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시장경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또 하나가 법치입니다. 지금 이 법치의 큰 틀이 바로 이제 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잘 선택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도 국민의 표가 내가 찍은 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찍은 것처럼 돼버린다면 뭐하러 투표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공산 국가에서는 제대로 된 투표를 안 합니다. 중국에서는 투표할 때 내가 누구 찍었나 다 보여주고서 투표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횡행하면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다운 이런 나라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말 네,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엄중한 일이어서 이렇게 따로 기록을 남겨둡니다. 예, 영상을 사전에 양해나 허락 없이 이렇게 쓰게 됐는데 가로세로 연구소와 황교안 TV 쪽에는 이 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예, 일단 이걸로 1차 기록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고 정리가 되면 추가로 또 시사 공감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